여러분,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장장 7년간 이어진 임진왜란. 그저 한 나라를 침략한 전쟁으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이 전쟁은 동아시아 3국, 조선, 일본, 명나라에 엄청난 상처와 변화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임진왜란이 각 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1. 조선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나라입니다. 먼저 조선, 전쟁터가 바로 이 땅이었으니 피해가 어마어마했겠죠. 첫 번째로 인구 감소와 국토 황폐화입니다. 수많은 의병과 관군이 전사했고 양민도 무참히 학살당했습니다. 일본군들은 조선 땅을 철수하며 마을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죠. 그래서 조선의 인구는 급격히 줄었고 경작지도 전쟁 전 170만 결에서 54만 결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화재 소실입니다. 궁궐부터 시작해 춘추관의 귀중한 기록들까지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실록을 보관하던 사고도 전주사고를 제외하고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신분제 변화와 사회적 불안입니다. 전쟁 중 군량미를 마련하기 위해 납속책이 시행되었는데요. 미국을 바친 사람들에게 신분 상승의 기회를 주며 서얼과 노비들이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생활고 속에 사람을 죽이고 먹는 참담한 상황까지 벌어졌고 내란도 일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몽학의 난이 있었죠. 네 번째는 무기와 병법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을 계기로 비격진천뢰, 화차 같은 무기가 개발되었습니다. 전쟁 중 조선은 일본군으로부터 조총 제작 기술을 익히며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2. 일본은 조선의 선진 문화를 약탈하고 발전을 이뤘을까요? 임진왜란은 일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조선의 문화재와 기술자들을 약탈해가면서 일본은 문화적 도약을 이루었죠. 첫 번째는 도자기 산업의 발달입니다. 조선의 뛰어난 도공들이 일본으로 끌려가면서 일본은 도자기 제작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일본이 전쟁 전에는 조선과 명나라의 도자기를 수입했지만 이후 일본은 독자적인 도자기 문화를 꽃피우며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두 번째는 유학과 성리학의 발전입니다. 조선에서 약탈한 서적과 학자들의 지식은 일본 학문의 밑 바탕이 되었습니다. 특히 퇴계 이황의 학문이 일본 성리학의 주류를 이루며 에도 막부 시대의 유학의 전성기를 이끌었죠. 결론적으로 일본은 임진왜란에서 패했지만 조선의 문화와 기술을 약탈해 발전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3. 명나라는 쇠락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명나라는 조선을 돕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지만 이것이 결국 명나라 쇠락의 계기가 됩니다. 첫 번째는 국력의 소모입니다. 조선의 대군을 파견함으로 인해 재정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임진왜란은 명나라가 쇠퇴하고 여진족의 청나라로 교체되는 빌미를 제공했죠. 두 번째는 관우 숭배와 민간 신앙의 확산입니다. 임진왜란 때 명군이 관우 신앙을 전파하면서 이후 조선의 관우묘가 세워졌고 민간 신앙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임진왜란이 남긴 교훈으로는 임진왜란은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뒤흔들었습니다. 조선은 폐허가 되었지만 백성과 의병의 애국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문화와 기술을 흡수해 에도 막부 시대를 열었고 명나라는 쇠락하며 새로운 대륙 패권인 청나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날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임진왜란은 단순히 한 나라의 침략 전쟁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대전쟁이었고 이후 동아시아의 역사를 새로 쓴 커다란 사건이었죠. 이러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발전은 수많은 희생 위에 이루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세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눈도 방긋